모래시계라는 노래였습니다. 신청곡은 잠시 후에 들려드리고요. 제가 오늘까지 방송하고요. 내일부터 휴가예요. 근데 사실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 좀 이렇게 휴가 되면 한 오늘 정도 되면 엉덩이가 좀 붕붕 떠 있고 즐겁고 설레고 이럴 줄 알았는데 날씨도 춥고요. 영 좀 이상하고 할 일도 오늘 워낙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닥 뭐 그렇지가 않네요. 실감나지가 않네요. 휴가 그죠? 이번 주 내내 비 온다는데 그러기 말입니다. 제가 휴가 간다고 하니 이렇게 비 오고 그러네요.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어야겠어요. 배 깔고 누워서 빈대떡 부쳐 먹으면서 방송 감시나 해야겠어요. 예. 휴가 동안 목금 토일이기 때문에 목금 방송은 어떻게 하냐 많이들 궁금해 하셨는데요. 원래는 강민선 아나운서가 대체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일단 강하나의 목요일 방송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1시간 반짜리 또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닌 이런 날 방송을 지금 이틀 동안 당장 하기는 아무래도 좀 어렵다라는 평가가 내부적으로 좀 있어서요. 저는 그냥 시키고 싶었는데 예, 다들 너무 막 굴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재방송을 트는 걸로 됐습니다. 녹화 방송을 할 시간이 사실상 없어서요. 제가 녹화를 하려면 새벽에 해야 돼서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넉살 부족이라기보다는 그죠. 넉살은 좀 좋은데 우리 민선 씨도 넉살 부족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뻔뻔함? 비슷한 말인가? 의지는 아니고요. 예, 재방송으로 틀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데이트 되는 건 수요일까지만 업데이트가 되고 오늘까지만 업데이트가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짠하고 등장해야죠. 근데 무슨 휴가들이 이렇게 안 설레니? 재미도 없어 진짜. 제가 설레야지 여러분들한테 막 저 휴가 가요 이러면서 막 놀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뭐 그죠? 휴가인데 전혀 느낌도 안 나고 휴가비가 없어서 근데 참 그러네요. 휴가비 없어요. 뭐 휴가비 주시게요? 여러분? 휴가비 주시면 제가 진짜 설렐 것 같아요. 휴가비가 없어서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네, 뭐 그러네요. 아무튼 오늘 제가 촬영도 2개 있고 사회도 보고 그래서 오늘 청담동 며느리 룩으로 입고 왔는데요. 일이나 열심히 하고 네, 집에 가서 푹 잠이나 자려고요. 참 말은 저러고 외국으로 가고 싶어요. 저도 외국으로 가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다고. 네, 좀 보내주세요. 참 외국 못 가본 지 정말 오래됐네요. 네, 아주 꼬꼬마 시절 외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꼭 뭐 외국을 가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견문을 넓히고 또 젊을 때 또 가보지 않으면 언제 가겠어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러네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러네요. 닭이나 많이 먹으라고요? 마트 시식코너 돌아다니. 네, 휴가 때 마트 시식코너를 돌아다니라는 그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식코너.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시원하게 꼭 돌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룩으로 청담동 며느리 룩으로 네, 시식코너를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참 못 살아. 네, 여러분 오늘 이따가 3시부터 5시까지 맹붕왕님의 사람 사는 이야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거 아시죠? 네, 오늘 제가 감시를 제대로 못하더라도 감시하긴 할 건데요. 제대로 못하더라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네, 요즘은 방콕이 대세라며 다들 어디 가지 말라고 그러시네요. 안 그래도 어디 안 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지금 계속해서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래도 대선 후보 되시고 또 많이들 언론에 노출도 되시고 해서
이야기를 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박 후보께서 이번에 다시 또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긴 한데요. 최대 아킬레스건인 그 최태민 목사 의혹이 다시 또 재점화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이게 뭐 갑자기 왜 또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뭐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인가?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다시금 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뭐 사실 그 아킬레스건으로 꼽는 게 몇 가지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박 후보 관련해서. 보통은 3가지 아킬레스건이 있다. 첫 번째는 박근혜 후보와 불화가 끊이지 않는 동생 박근영 씨가 첫 번째 아킬레스건이고요. 두 번째가 이 박정희를 아버지를 암살한 김재규, 이게 이제 두 번째 아킬레스건. 세 번째는 바로 이 최태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거의 뭐 오랫동안 제기가 됐던 문제고요. 대체 어떤 관계였냐, 뭐 이게 나이 차이도 꽤 나시고 이런 관계인데 뭐 단순한 가십 정도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를 어쨌건 좀, 그죠, 이게 뭐 단순히 둘이 그냥 좀 친했다 이런 정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이 뭐 국세 혈세 낭비도 그 안에서 많이 됐다라는 의혹들도 있고, 이런저런 쓸데없는, 특히나 이제 최태민 씨가 박근혜를 등에 업고 온갖 부정을 저질렀더라라는 이제 정황들이 여러 가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박 후보께서 최태민 씨에 대한 뭐 이런 뭐랄까요, 좀 이렇게 좀 케어를, 절대 그분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내가 만약에 알았더라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밝혀졌겠지, 왜 안 밝혀졌겠느냐라고 하면서 잘못한 게 없다, 그분은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감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과거를 계속 덮으려는 근혜공주님의 의도와는 달리 반대로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이번에 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김재규의 항소 이유서인데요. 여기에도 뭐 보면 그 11.6의 중요한 동기 가운데 하나가 박근혜가 최태민의 부정을 계속해서 감싸는 것, 이걸 또 박정희가 모른 척하는 것,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이것을 또 주요 원인 중 하나로, 11.6을 일으킨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제 꼽고 있었다고 합니다. 항소 이유서에. 그래서 뭐 그것 말고도 주변에서도 그 아까 이제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인 박근영 씨, 동생 박근영 씨나 뭐 박지민 씨 역시도 큰 누나와 뭐 최 씨의 관계 그냥 두는 것은 큰 누나를 욕먹게 하고 부모님께도 누를 끼치게 되는 것 같아서 떼어놓으려는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던 바 있고요. 그리고 박근영 씨 역시도 1990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진정코 저희 언니는 최태민 씨에게 철저히 속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속고 있는 언니가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편지로 썼던 바 있다고요. 예. 그래서 어찌됐건 본인은 절대 내가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거나 부정을 한 게 아니라 나를 좀 도와줬을 뿐이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절대 아니다 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달리 주변의 증언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뭐 목사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뭐 목사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약간 사이비 종교 교주, 네, 뭐 이런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어찌됐건 무슨 여성 봉사단 이런 거 만들어서 박근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던 박근혜를 등에 업고 온갖 뭐 이권 개입하고 뭐 돈 막 마음대로 쓰고 받고 이러면서 네, 온갖 부당한 행동들을 많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여성봉사단에서 손을 떼야 된다. 박비대가 멀어져야 된다. 박근혜가 이런 지적들이 주위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당사자며 아버지며 전혀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요. 끝까지 이제 고집했다고 하던데요. 아무튼 뭐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 보면 박근혜 후보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그냥 담백하게 좀 도와주던 알고 지내던 관계 정도는 아니고 좀 더 가깝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의혹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또 이 최태민 씨가 스스로가 뭐 태자 마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책이 출간됐어요. 태자마마 유신공주라고. 네, 거기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다는데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네, 근데 또 이 책이 허황된 소셜 픽션이 아니라 이 뭐 온갖 그 증거 자료들이 많이 실려 있대요. 근데 대부분은 이 증언 기록들이 그 보수동객인 조갑재 씨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낸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요 증언들이 꼭 다 뭐 일부러 박비대를 뭐 어떻게 하려고 박 후보를 어떻게 하려고 일부러 만들어낸 이야기는 적어도 아니지 않겠느냐. 뭐 그쪽 보수동객인 분이니까요, 그죠?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닌가? 조갑재 씨도 내 홈페이지에 올렸지만 사실이 아니다 얘기하시려나? 네, 그랬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사실상 최태민 씨 이야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저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뭐 그게 누군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의 뭐 한국 근현대사의 그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중 하나다 이렇게 또 꼽히는 이야기던데요. 이거에 대해서 뭐 그죠? 좀 더 물론 개인적인 관계 이런 것까지 뭐 사생활까지 킬 필요가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최태민 씨가 숱한 비리에 연루가 됐었다. 그리고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네, 그때 당시에 어떻게 최태민 씨가 어떤 비호를 받으면서 어떤 비리를 저질렀었는가, 거기에 박근혜 후보께서는 어떤 관여를 했었는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께서는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 받았을 텐데 그런 게 없지 않냐라는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어봤죠. 왜 예전에도 박지만 그 동생 저축은행 비리 그 연루 의혹 때도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끝난 거 아니냐라고 아주 우리나라 법조계를 매우 신뢰하는 듯한 이런 대답을 하셨던 바 있죠. 본인이 법 위에 서 계시면서 그죠? 법 따위는 껌을 여기시는 분이 법이 그렇게 했잖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가족을 신뢰하는 건가? 이 법적 내 말을 잘 따라줄 것을 신뢰하는 건가? 네. 아무튼 뭐 그랬던 바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이게 또 이제 당시에 11.6 이후에 청와대의 금고는 누가 가져갔나, 금고 속 돈은 누가 가져갔나, 뭐 이런 그 의혹들 있잖아요. 요것도 그 이야기가 뭐 똑같이 조갑재 씨의 그 홈페이지 기록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11.6 이후에 집무실을 봉인해버렸고 공식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방에, 금고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은 박근혜가 처음이었다. 문제는 박근혜가 가져간 대통령의 용돈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용돈을 서민의 용돈과 같은 수치 감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바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11.6 이후에 조사단이 청와대 집무실을 방문했을 때 금고는 이미 비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11.6 조치 이후에
조사단이 들어가기 전까지 집무실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박근혜가 처음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 돈은, 남아있었던 돈은 분명히 박근혜 후보께서 가져가셨을 텐데 그 안에 남아있던 돈은 대체 얼마나 됐을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첨예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엄청난 규모의 통치 자금을 굴렸던 것은 확실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그 안에 돈, 집무실 안에 평소에 막 허투루 쓰지 않고 잘 모아두셨을 텐데 청렴하셨다고 하니까 안에 모아두었던 돈은 대충 얼마였을까? 예. 그래서 왜 그런 얘기 또 있잖아요. 왜 오빠라고 또 불렀다는 전두환 오빠 9억 5천만 원을 꺼내서 6억을 박근혜에게 건넸다. 뭐 이런 또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돈이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얼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집무실 금고 아니고요. 비서실 금고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죠. 저는 그거 얘기만 들었는데 청와대 들어가서 전두환 이 오빠가 박 후보에게 금고를 딱 열어가지고 너 먹고 살기 힘들 테니 이 돈 너 써라 라고 하면서 6억을 건넸다더라. 9억 5천 중에. 그 얘기만 듣고 그랬나 보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비서실 금고고 더 큰 메인은 안쪽에, 메인 디쉬는 집무실에 있었고 그 메인 디쉬에 들어간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박비대였더라, 박 후보였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충 얼마가 들어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얼마가 들어있었을까요? 대충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비서실 금고보다는 많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대통령의 집무실 금고에 있는 돈, 그 돈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게 대통령의 딸이 그냥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돈인가? 아니잖아요.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돈이 개인 돈인가요? 결국은 그 돈이, 그죠? 그건 당연히 국가 소유가 되었어야 할 돈인데 그걸 그냥 박근혜, 어쨌든 얼마가 됐던 간에 박근혜 대선 후보가 그대로 밖으로 들고 나왔던 것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만한 이야기다라는 거고요. 사실 어쨌건 그 돈 가져와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잘 사셨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과거를 막 덮으려고 하시지만 그런 문제들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최태민 씨 이야기와 함께 또 이런 문제들 지금 결국은 이런 돈을 가지고 와서 지금 정수장학회니 이런 데 쪽에 다 이제 그죠? 먹고 살게 정수장학회 이런 거 만들고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돈 굴리면서 편안하게 살아오셨던 거잖아요. 그런 게 지금 박근혜 남매의 재산이 영남대학교, 유경재단, 정수장학회 이걸 통해서 이때까지 이렇게 불리면서 증식되어 왔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소유로, 국가 소유로 돌아갔어야 할 돈을 가지고 나와서 결국은 국민 혈세로 이렇게 돈 놓고 돈 먹기를 하고 있더라 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과거를 아무리 덮으려고 하시지만 과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30평 집이 너무 좁아서 움직이지를 못하셨다고 근혜 공주님께서 그러셨다고 하네요. 야, 30평 집이 좁아서 못 움직이시면 가구가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닐까요? 원래는 굉장히 넓은 집에 사셨을 테니까 청와대에서 굉장히 넓게 지내셨으니까 가구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가구를 어떻게든 다 끌고 웬만한 건 가지고 오다 보니까 가구로 집이 꽉 찬 거야. 그래서 너무 좁아서 움직이지 못한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죠? 네. 뭐, 또 이해합니다. 뭐, 그죠? 수백 평의 집에 살다가 30평 어떻게 살겠습니까? 코딱지만 하겠죠. 저희는 뭐 수백 평을 이렇게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 네. 그분의 삶이 곧 대한민국이라는, 근혜 공주님께서는 그렇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언제부터 30평짜리가 좁았니? 참, 예. 뭐, 그러네요. 아무튼. 음악 듣고 와서요,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근혜공주님께서 과거로 도망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더욱 과거 이야기가 붉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M2M 세 글자 들려드려요.